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경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흔히 PTSD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아마 PTSD라고 많이들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그냥 딱 한 문장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충격적이고 위협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이고 위협적인, 정말 내가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 사건을 바로 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TSD에서의 이 T가 바로 이 트라우마의 T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건은 신체적인 사건도 있지만 정신적인 사건으로도 굉장히 정말 큰 스트레스나 위협을 줄 수도 있겠죠.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부터 PTSD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는 아무래도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아테네 인제 병사가 전투에 참가한 뒤에 갑자기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이런 증상을 호소했다라는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원전 490 년의 기록도 있는데요. 사실 이 증상 자체는 그렇게 전형적인 PTSD 증상은 아니지만 전투와 같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는 큰 외상을 겪은 이후에는 뭔가 좀 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런 문헌을 통해서 한번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 한때 철도 척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과 또 미국 대륙 주로 이제 발달된 나라들에서 이제 철도를 많이 깔면서 기차를 타고 이제 많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차를 만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또 이제 내부 어떤 소재나 이런 환경 같은 것들도 그렇게 인체공학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열차가 탈선을 자주 하게 되고 또 탈선한 열차 내부가 다 쉽게 부서지고 충격받기 쉬운 예 그런 이제 재질들로 돼 있다 보니까 안에 있는 승객들이 그런 충격을 직접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도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면 그 이제 이렇게 너 뒷목이 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뒷목 잡고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철도 사고 이후에 목이 좀 이렇게 많이 경추고 통증이 있었던 분들에게서 이후에 이제 기차 타는 것을 무서워하고 꺼려지고 뭔가 알 수 없는 좀 힘든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전의 내 삶을 좀 있는 그대로 영위하기 힘들어지는 이런 이제 증상들이 많이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인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영국이 낳은 대문호 찰스 디킨스도 그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디킨스가 한 거의 돌아가시기 5년 전쯤에 이제 기차 사고를 겪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일기장에다가 적어 놓은 글을 보면 그날 사고 이후에 기차를 타면 기차가 한쪽으로 부딪힐 것만 같아서 더 이상 이제 기차를 탈 수도 없었고 또 "기차 생각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네 요즘에 이제 PTSD의 증상에 상당히 이렇게 좀 부합하는 그런 증상을 좀 겪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기차 사고를 겪은 이후에는 다시 예전과 같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후에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네 너무나 인제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가 역사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규모 세계적인 전쟁이 또 있었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이때 정말 수많은 군인들이 전장에서 수많은 정말 이 외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인제 어떤 사진을 보면은 정말 이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위에서 막 흙더미가 우수수수수 떨어져 내리고 막 구덩이에 웅크리고 앉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이제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요즘 전쟁은 이제 드론으로 많이들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시기만 해도 정말 굉음과 충격, 포탄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현장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군인들에게서 또 PTSD 증상들이 다소 관찰되고 또 이분들을 치료하면서
PTSD에 대한 연구와 치료법들도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 대규모 인재로 인한 PTSD의 연구도 같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보스턴에서 나이트클럽에 화재가 나면서 거의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문제가 되고 또 주제가 되고 있는 게 외상적 상실, 인재로 인한 어떤 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갑작스러운 상실을 비롯한 분노, 슬픔, 애도, 그리고 '나만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인제 죄책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보고가 되면서 이분들은 또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 네, 연구가 좀 많이 되고 현장에서도 이제 치료법들을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게 됐고요. 벌써 이제 질문을 또 올려주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쪼끔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적절한 타이밍에 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전쟁 역사로 넘어가면은 베트남 전쟁 때 또 군인들이 미군이 굉장히 많이 파병을 했죠. 268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 낯선 땅에서, 그냥 이 당시에는 문제가 그냥 전투로 인한 외상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문당하고 뭐 납치당하고, 또 미군들에서는 이제 미군 내에서 또 상사와 이런 어떤 부하 군인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워낙 문제가 많이 돼서 이후에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PTSD 증상과 사회 부적응을 주제로 한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제 음악으로 유명한 뭐 디어 헌터라는 영화도 그렇고, 실버스타 스텔론이 나오는 흔히들 액션 영화라고 알고 있지만 이 람보가 또 굉장히 PTSD에 대해서 심도 깊은 또 통찰과 묘사가 있는 영화여서 이 PTSD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한번 봐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현대 PTSD 관련해서는 9.11이 정말 가장 큰, 이 PTSD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온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정신 신체적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연구를 바탕으로 한 치료가 이어지게 됐고요. 우리나라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이제 앞서 이제 미국의 보스턴 나이트 클럽 화재에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런 목숨을 잃게 되면서 이 PTSD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PTSD 치료 연구 관심이 좀 많이 대중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아무래도 굵직한 내용들, 사건들, 계기들을 인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PTSD는 진짜 특별한 사건을 겪은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좀 걸리는 병인가?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평상시 내 활동 반경 안에서도 얼마든지 PTSD에 해당하는 트라우마, 외상을 겪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이제 이라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만 해도 교통사고 자체도 정말 한번 크게 겪으면은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을 하다가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 따돌림처럼 뭐 신체적인 손상은 크지 않아도 두고두고 정신적 고통으로 남을 만한 뭐 이런 이제 일들도 흔히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내 생활하면서 겪을 수도 있는 그런 활동 반경 안에 인제 외상들이어서 PTSD는 뭐 옛날에 어떤 뭐 군인 아니면은 뭐 정말 특별한 재난을 겪은 사람만 이렇게 겪는 그런 인제 질환은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PTSD를 인제 유발한 어떤 요인, 외상이죠.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한 반절 정도 이제 된다라고 합니다. 이 반절이면 지금 뭐 스튜디오에 저하고 이제 또 다른 분이 계시면은 그중에 한 명은 이 PTSD의 외상에 해당하는 거를 겪었다는 이야기고, 뭐 같은 반에 한 20 명이 있으면 10 명은 또 겪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외상이라는 거를 정말 크게 많이 겪느냐 하면 그 주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심한 부상이나 사망을 정말 너무나 외상적으로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PTSD라는 질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직접 다친
뭐 정말 직접 큰일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생생히 그 현장을 바로 옆에서 일하다가 옆에 누가 아주 큰 정말 봉변을 당했는데 다행히 나는 살았는데 바로 옆에 뭐가 쿵 떨어졌다 하면은 내 몸은 멀쩡하지만 사실 인제 바로 옆에 있는 나도 PTSD라는 질환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PTSD의 트라우마에 해당하는 사건은 외상은 한 2명 중에 1명씩은 살다 보면은 좀 이제 경험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 심한 부상이나 사망을 목격하는 것도 그렇고 또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 대개 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한 2배 정도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제 어떤 좀 험한 뭐 이제 위험에 노출된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아서 그런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PTSD의 유병률을 보면은 일반 인구 평생 유병률이 한 여성분들이 10%, 남성분들이 5% 정도 되고, 외상을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 여성분들이 30%, 남성분들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요 어떤 통계적인 내용이 물론 인제 뭐 통계 기법이나 어떤 당시 상황 같은 거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여기까지 봤을 때에는 '아니 왜 남자들이 그렇게 더 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는데 질병으로 PTSD로 이어지는 건 여성분들이 더 많나요?'라고 이제 많이들 또 학생들이나 배우시는 분들이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울증도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한 두세 배 더 높잖아요. 어떤 사회 문화적인 영향으로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PTSD의 그런 증상들을 경험을 해도 "아 나 이런 식으로 힘들어. 아 나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뭐 이야기를 하거나 '아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좀 빨리 병원에 가 봐야겠다.'라는 일종의 도움을 청하고 질병과 관련한 행동을 하는 비율이 좀 낮은 편이어서, 그래서 인제 PTSD라는 질환이 있어도 잘 드러나지 않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고통이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그 고통을 없애고 싶죠. 그래서 고통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뭐 술이나 뭐 담배나 요즘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마약이나 아니면 도박, 이런 식의 어떤 좀 중독적인 행동 같은 것들을 이 내 자가 치료로 이렇게 좀 활용하시는 경우도 남성분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나중에 문제되는 거는 뭐 이런 음주,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되고 뭐 도박이 문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인제 겉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 밑바닥에는 PTSD가 깔려 있는 그런 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뇌가 좀 더 이렇게 보호 본능, 이 자기 보호라든가 이런 위협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자각에 대한 감수성이 좀 더 높다라는 이 뇌 영상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PTSD가 아무래도 이런 위협에 대한 반응이다 보니까 더 인제 그쪽 부분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뭐 PTSD라는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 많이. 그런 이제 학설들이 있습니다. 또 PTSD가 단지 이제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돼 있다라고 해서 뭐 정신적인 문제만 유발하는 데 그치지는 않고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 미국의 9.11 사태 이후로 정말 수십 년을 관찰하면서 이 파악한 연구 결과에서는 PTSD에 인제 이환된 PTSD라는 질병에 걸린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정말 왼쪽에 보면은 우리가 걸릴 수 있는 모든 이제 질환들이 이 왼쪽에 순환계, 소화계, 신경, 근골격, 호흡기만 이 정도면은 그냥 우리 몸 전체잖아요. 그런 전체 만성 질환의 어떤 발병 비율이 뭐 거의 두세 배에 이를 정도로 높아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PTSD라는 질환이 우리 몸의 각종 신진대사나 면역 계통을 많이 교란시킬 정도로 해로운 작용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PTSD에 대한 개요를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 PTSD의 주된 증상들은 무엇이고 그런 증상들은 왜 그렇게 해서 좀 생기게 되는지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사건, 외상에 해당하는 이제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급성으로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정상적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되는
이런 이제 충격적인 경험이 우리가 늘 겪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흔하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경험인데 일단 이런 경험을 했으면 우리 모두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 큰일 날 뻔했구나. 어 나 죽다 살았다.' 뭐 이런 이제 경험 반응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순간 깜짝 놀라고 그다음에는 대비하게 되는 이런 이제 모드로 넘어가게 돼서 일종의 방어 모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뭐 갑작스럽게 깜짝 놀랐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비슷한 상황에서 그냥 똑같이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인제 나타났던 증상이 어느 정도는 가다가 그다음에는 '아유 그래 뭐 내가 진짜 이런 일을 좀 겪긴 했지만 이제는 뭐 나의 일상을 또 되찾고 나 지내던 대로 지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잔잔해지면서 일상으로 회복이 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이제 과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깜짝 놀라고 과잉 경계하고 지나치게 나를 좀 보호하고 하는 모드가 완전히 이어지고 고착화되게 되면은 인제 그게 PTSD라는 증상으로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은 멍 때리는 것처럼 무덤덤해지거나 아니면 '나만 살아남았다.'라는 죄책감 뭐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뭐 사라지는 일을 겪었다면은 슬플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는 네 이거는 이따가 따로 그림과 함께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릴 것이고 인지적으로 좀 내가 이렇게 멍 때리는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마치 너무나 큰 충격이 있으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멍하면서 누가 불러도 대답도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어떤 네 경험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정상적 반응인데 말 그대로 바로 앞에서 내가 인제 호랑이가 포효하는 것 같은 정말로 인제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움찔한 다음에 바로 거기에 내가 대항해서 '얼른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좀 해볼 만하면은 '내가 인제 좀 맞서서 싸우고 데쳐야 되겠다.' 이런 인제 모드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다시 탈진해서 그냥 지쳐버리고 무기력해지는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일 때 주로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fight or flight 반응이라는 게 눈이 동그래지면서 침분비는 억제가 되고 숨이 가쁘고 심박동수가 증가하는 이런 당장 어떻게 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활용성에 좀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뭐 이런 소화나 아니면은 배설과 같은 것들은 일시적으로 좀 억제가 되게 되죠. 골격근이 수축하면서 빨리 인제 뭐 팔다리를 활용해야 되는 이런 모드로 넘어가는 게 과각성 상태 이 우리 몸의 모드고 계속해서 과각성 과잉 경계만 하다가는 인제 계속 지치고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상태에 빠져서 또 탈진과 무기력이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또 과각성하게 되고 중간이 없이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이런 이제 경험들이 PTSD에서 흔히 생기게 됩니다. 이 PTSD는 그래서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정상적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 사건을 겪자마자 거의 겪은 사람의 한 60% 정도는 3 일에 걸쳐서 이제 보통 증상의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 거의 한 한 달만 돼도 이 증상이 남아 있는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증상의 비율이 2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13 주 한 3 개월 정도 되겠죠. 3 개월이 되면은 이런 외상에 해당하는 경험을 한 분들의 한 10% 정도 미만만이 이런 이 PTSD의 증상이 남아 있고 그 나머지는 이런 힘든 시간들이 있겠지만 이제 차차차차 뭐 '계속 이러지는 않을 거야. 뭐 좀 괜찮아지겠지.'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일상으로의 또 본연의 모습으로의 회복이 되는데 이때까지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만성화를 한 1년 정도 보통 기준으로 잡는데 1 년에 걸쳐서 계속 혹은 그 이상 만성화되는 그런 비율들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상 이후 인제 스트레스의 반응이 생겼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내가 좀 깨닫고 스스로의 증상을 좀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고요.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한 다양한 설문들이 있고 그런 설문들에서 대표적으로 좀 확인하는 것들이 당시의 감정이 다시 재경험되는 거, 잠을 못 자는 거 이것도 인제 뭐 재경험의 한 예고 예민하고 좀 화가 나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인제 회피.
뭐 생각을 회피할 수도 있고 장소를 회피할 수도 있고 비슷한 사람을 회피할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하는 제 경험이 또 있고 또 인제 좀 이현실감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그 사건이 마치 없었던 것 같고 나는 그냥 멍하게만 이렇게 지내게 되는 이런 경험들도 곧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이렇게 좀 증상이 침습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원치 않는데 자꾸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이러니하죠. 내가 싫은데 그렇게까지 너무나 싫고 고통스러운 증상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자꾸 생각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이 생명체 특히 인제 포유류 우리 사람과 같은 뇌는 어떤 정말 생명을 위협할 만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아주 강하게 각인을 해 놓고 내 생존을 위해서 아주 잘 기억을 보존을 해 놔서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대처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우리 원시인이 호랑이를 만날 때와 같은 뭐 이런 일들을 인제 우리가 겪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 겪었어도 이런 일들이 인제 뭐 다시 생기지는 않을 거고 해서 그냥 이제는 괜찮아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사람의 뇌는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바로바로 쉽게 쉽게 태세 전환이 좀 되지는 않고 이 정말로 내가 신체적으로나 뭐 생명이 위협을 겪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경험이 있으면 계속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각인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치습적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좀 피하게 되고 생각과 기분이 다 부정적인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도저히 이 세상은 믿을 곳이 못 된다.' 믿었던 사람에게 큰 봉변을 당하거나 안전한 일터인 줄 알았는데 일하다가 뭐 다치거나 멀쩡히 옆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어서 이제는 운전을 뭐 위험해서 못 하겠다라거나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과잉 일반화와 같은 이런 인지적인 왜곡도 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인제 과잉 경계에 대처하는 지나치게 이 내 방어 수준을 좀 격상시켜서 이 너무나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정말로 그냥 맘 편하게 세상을 다니기 힘들어지는 이런 이제 상황들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PTSD에서 되게 분노 이런 증상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PTSD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천재지변, 자연재해보다는 인재에서 이런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천재도 이 자연재해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막 쓰나미가 밀려오거나 지진이 나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은 뭐 대자연의 뭐 섭리, 신의 섭리 이런 식으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다.'라고 그냥 뭐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쉬운 반면에 누군가가 일부러 인제 뭐 괴롭히는 고문이나 테러 아니면은 누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때 이것만 좀 더 잘 챙겼더라면 그때 뭔가 좀 더 이렇게 제대로 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 텐데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진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계속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런 이제 원인 제공자 혹은 이제 그와 관련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분노, 화가 이제 치밀어 오르는 게 이제 국내적으로 PTSD에서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이런 상황이 분노를 좀 더 많이 유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PTSD와 같은 외상을 겪을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이 PTSD에서 회복을 하고 아니면은 비정상적 외상 경험을 겪은 이후에 PTSD로 좀 이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질문 올려주신 것 중에 가끔씩 너무 후회되고 생각만 하면 화나고 우울한 일들이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 PTSD로 분류가 되는지 인제 물어보신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이 정말로 나의 이 생명에 정말 큰 위협이 될 정도의 인제 어떤 트라우마인지 혹은 세상에 너무나 기분 나쁘고 화나고 우울한 일들은 많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진짜 내가 죽을 뻔했다.'라고 인제 할 만한 일이 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PTSD의 어떤 이 진단과 관련해서는 제일 기본적인 전제는 트라우마, 외상이 인제 내가 겪은 외상이 어떤 유형의 외상인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차례차례 보여 드렸던
PTSD의 다양한 이제 증상들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내 삶에서 크게 나타나고 내 삶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인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 이제 이런 거를 다 내가 맞춰 가지고 내용 보고 판단하시기는 힘드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뭐 진료나 상담을 받으실 때 좀 같이 상의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 주신 게 가정 폭력을 겪고 가족과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기억 때문에 힘드실 때는, 네, 이제 뭐 가정 폭력도 폭력의 수위가 있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봤을 때에는 가정 폭력을 겪으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정말 PTSD의 진단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기억으로 인해 좀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치료가 가능하고 인제 아무리 오래됐어도 인제 그런 기억에 대해서 내가 인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기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지금의 인제 나는 이 기억을 내 나름의 방식으로 저장하고 지금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따라 얼마든지 그 과정은 힘들지만 치료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참을미가 없었는데 장거리 비행기를 타면서 너무 답답함. 근데 흔히 아까도 첫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장거리 비행기를 그냥 타기만 하셨다면, 만약에 인제 뭐 정말 비행기가 정말 이렇게 난기류를 심하게 만나서 '이러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정도의 외상이 아니셨다면은 장거리 비행이라는 경험만으로 그런 어떤 좀 트라우마가 생기지는 않고,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비행기를 타면서 느끼는 답답함이 차라는 공간으로, 이 답답함이라는 게 이제 좀 이 일반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어떤 뭐 공포, 두려움, 신체 반응 같은 것들이 좀 이 전이가 된 이런 경우여서 PTSD라고 하지는 않고, 또 이제 일반적인 PTSD보다는 반복적인 노출만으로도 더 PTSD보다는 수월하게 좀 증상이 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TSD는, 네, 그냥 단순한 비행이었다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PTSD 치료는 물론 모든 정신질환이 다 그렇지만, 인제 이 증상이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상담만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내가 겪고 있는 이 PTSD에 대해서 정말 PTSD가 맞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분과 한번 이 상담을 해 보시고, PTSD가 맞다면 이런 좀 상담만으로도 회복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하지만, 당장 뭐 내 안전도 내가 어떻게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장 이 정말 일상생활 자체도 너무 힘들고, 이 상담이라는 게 대개는 본인의 역할이 되게 커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떠어떠한 말을 충분히 다 설명을 일방적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에서는 인제 어떤 것들이 내가 좀 관점을 다르게 하고 일상생활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무언가를 실천을 좀 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조언과 권고를 받게 되는데, 너무 PTSD의 증상으로 인해서 힘들고, 나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 뭐 하라는 거 할 수도 없고 지금의 나한테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건 너무 무리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심하시다면, 일단은 약물 치료가 좀 필수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 인제 질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이 정도로 답변을 일단은 중간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그러면, 네, 좀 말씀을 좀 드려 보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 전제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안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안전한 생활을 계속해야 되고, 근데 아까도 잠깐 뭐 남성에서의 인제 PTSD 유병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로 뭐 그런 이 술, 아니면은 뭐 도박, 뭐 마약, 뭐 등등 이런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좀 많이 하는 비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가만히 내가 깨어 있는 상태로 도저히 있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하루 종일 자고만 싶어서 수면제를 오남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내가 겪는 고통이 심하고 나는 이 고통을 좀 못 견딜 것 같으니 차라리 뭐 잠이나 자자, 아니면 차라리 뭐 술에 취해 있고 싶다, 차라리 뭐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그냥 있고 싶다, 아니면은 그냥 아예 살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정말 인제 극단적인 경우에도 이를 수 있어서 이런 이 내 안전을 내가 해치는 일들이 상당히 좀 빈번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면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면은 정말 뭐 병원에 입원을 해서라도 일단은 안전한 곳에서 이 치료, 아니면은 뭐 스스로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일단은 이 디어 헌터에서 그냥 이 러시안 룰렛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냥 방아쇠를 당겨서 실탄이 들어 있으면 나는 이제 총 맞아 죽는 거고, 뭐 그냥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냥 총알이 안 들어 있으면 그냥 또 살아보지 뭐. 이런 뭐 러시안 룰렛도 굉장히 삶을 포기하는 한 형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일단은 안전 확보가 중요하고, 일단은 안전이 확보된 뒤에 뭐 내가 노력하든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일단은 이 질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교육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TSD의 증상은 냉탕과 온탕을 오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내 세계관을 많이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불안 초조하고 막 옆에서 "야." 하면은 갑자기 그냥 깜짝 놀라는 뭐 이런 일이 있다가도, 또 그냥 똑같은 사람이 옆에서 "야." 하는데 뭐 누가 "야." 하면서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그냥 이렇게 허공을 바라보면서 또 멍 때리고 있기도 하는, 뭐 이런 증상이 또 비일비재하고, 자다가 악몽을 꾸면서 뭐 이렇게 깨어날 수도 있고, 이제는 세상에 믿을 사람도 없고 '너무나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에 사람들 없을 때만 골라 가지고 뭐 이렇게 밖에 나가거나, 혹은 '나는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라고 하면서 심세한탄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나 아니면은 뭐 사건 사고의 상황에 대해서 인제 원망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온갖 안 좋을 수 있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때 내가 진짜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인제 큰 충격이 될 만한 일을 겪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깜짝 놀란 거는 지금 내 뇌가 내 생명을 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이 오래전부터 원시 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이 뇌의 자기 보호 기능을 하느라고 이렇게 좀 깜짝 놀란 거구나. '내가 이렇게 좀 피하고 싶은 거는 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좀 피하게 되고 있는 거로구나.' 이런 것들을 인제 좀 이해를 하면서, 근데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가 아니고, 그때 경험했었던 일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한 10 개월 전이라고 치면, '내가 한 뭐 열흘 전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지?' 뭐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열흘 전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나 질문을 받았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네, 열흘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건데 어떻게 열흘 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심정으로 뭐 하고 있었는지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달 전에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다, 외상을 겪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엄청나게 더 열흘보다는 오래전의 일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전 이 일을 마치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느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어떤 좀 현실에 대한 좀 자각도 하고. 예. 근데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만사다 귀찮다.'라고 하면 약물 치료의 도움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 상태는 좀 어찌어찌해서 이런 것 같고, 나한테 필요한 거는 어떠어떠한 것들이다. 예. 그래서 '나는 이런 인제 좀 역할들을 해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이런 지식과 음 이런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한 깨달음을 겪고 나면 좋은 치료자를 인제 좀 만나시면은 더 좋죠. 이 좋은 치료자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잠깐 소개해 드렸던 람보라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이분은 이제 람보의 뭐 직속 상관인 대령인데, 제가 처음에는 그 영화를 한번 쪼끔 일부 부분을 가져와 보려고 하다가 이 저작권 문제로 틀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만 드리면,
아무리 PTSD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안정하고 너무 힘들고 해도 늘 옆에서 늘 내가 옆에 있고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들어주고 또 상대방의 어떤 고통에 공감해 주는 그런 누군가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치료자가 그런 마음으로 인제 어떤 내담자나 아니면은 뭐 환자분들을 치료해 주시면 PTSD는 생각만큼 빨리빨리 금방 낫는 병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얼마든지 인제 잘 회복되고 또 궁극적인 치료에도 좀 이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자도 인제 뭐 여기에 정서적 투자라는 좀 딱딱한 말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좀 자기 수양을 해 놓고 있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사실 뭐 치료자들은 뭐 대부분의 인제 의사들도 그렇고 인제 뭐 상담해 주시는 뭐 상담사분들도 그렇고 쪼끔 짧은 기간 안에 내가 어떠어떠한 이제 뭐 상담 시간에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이 '아 그렇군요.' 하고 짠 낫기를 인제 바라면은 정말 좋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PTSD는 이제 이 질환 자체가 워낙 이런 단기간에 뭐 2 개월, 3 개월 안에 자연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런 꾸준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좀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치료자들도 인제 오시는 분들이 뭐 "선생님도 어차피 겪어 보지도 않았잖아요. 똑같잖아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많고 해서 치료자도 아주 큰 어떤 경험이나 역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릴 때 이 상담이라는 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그냥 쭉 설명해 주기만 하거나 일방적으로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좋은지 권고하고 인제 제안을 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PTSD는 정말 인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막 피하고 싶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심부터 들고 세상은 다 위험한 곳인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막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이러는데 인제 나의 본능이 이렇게 내키는 거와는 좀 정반대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누가 이렇게 나를 갑자기 막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 보면 피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럴수록 그냥 비슷하게 생긴 모르는 사람 옆을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내가 뭐 수영장에서 갑자기 크게 어디를 부딪혀 가지고 정말 이게 죽을 뻔했었다라고 하면 수영장 가기 싫잖아요. 예. 근데 그냥 또 안전하게 그냥 또 수영장 가고 이런 식의 정말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을 오히려 더 해 나가는 그런 실천이 중요해서 그냥 뭐 '지금은 안전하니까 뭐 하면 돼.'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뭐 사실 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질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마냥 그거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내 역량을 키워나가는 이 과정이 인제 스스로 실천을 좀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약물 치료도 그거를 할 수 있는 내적인 역량을 만들어 주는 게 인제 또 약물 치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외상적 기억이 침습적으로 떠오르면은 아주 대표적인 악순환이거든요, 이 화면에 남아 있는 게. 제가 웬만하면은 인제 PPT 내용을 일일이 읽지는 않지만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면 기억이 떠오르면 회피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계속 떠오르고 그러면 매우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 나는 피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이 들고 내용 자체도 수치심, 죄책감, 분노 이런 복합적 감정이 드는 내용이 많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인제 또 더 인제 지나치게 각성되고 불안해지고 '아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서 자해나 아니면 자살 시도 이런 거에 인제 이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악순환에 빠지지 않는 실천이 인제 제일 중요한 거죠. 흔히 예로 드는 게 이제 뭐 공부하는 학생이 뭐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들리면 요즘엔 뭐 다 지디처 시해를 하지만 선생님한테 "아 시계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럼 시계 소리를 안 들으려고 노력해 보렴."이라고 대답을 하는 선생님은 아마 안 계시겠죠? 왜냐면 이 '내가 이 시계 소리를 안 들어야지.'라고 하는 순간 이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더 잘 들리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시계를 소리를 안 들을 수 없다면 최선의 방법은 뭐 귀마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아 제발 약을 어떻게든 해 가지고 기억이 안 나게 해 주세요." 뭐 제가 그냥 아무런 뭐 감정이 안 들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생긴 기억이라는 건 없앨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기억도 내 전체 생활의 일부고 현재 나의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억이나 감정만을 도려내듯이 그렇게 없애는 거는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인제 불가능하다라면은 또 다른 방법은 발상의 전환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 잘 보면은 지금 이어폰을 꽂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내가 내 귀에다 대고 그렇게 일부러 소리를 듣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인제 화이트 노이즈라고도 일부러 인제 뭐 소음을 틀어 놓기도 합니다. '아 나는 이 뭐 뭐 파도 소리 비슷해서 좋아. 뭐 낙엽이 뭐 바스라지는 소리 같아서 좋아.'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시계 소리를 혐오할 게 아니라 그냥 뭐 째깍째깍 들리는 이 시계 소리 '아 역시 편안한 내 방이고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인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꼭 시계 소리가 들린다고 내 공부를 방해하는 혐오적인 걸로 없애야만 하는 걸로 인제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의 전환을 외상적 기억의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는 거를 그냥 뭐 당장 던져 버려야 된다거나 배터리를 빼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냥 그거는 들리는 대로 뭐 지금의 나는 학생이고 뭐 내 방에서 공부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하면서 '지금의 나는 이런 내가 겪는 자극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다 이렇게 좀 포용할 수 있는 관점이 PTSD에서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고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좀 준비가 되면 아까 막 피하고 싶고 없애고 싶었던 그런 이제 외상의 단서가 될 만한 자극, 상황 이런 대상들에 이제 노출을 하는 이 실천을 합니다. 대표적인 치료가 지속노출 치료라는 치료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대상으로 개발됐다가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상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걸로 그 이제 이 근거 수준이라고 우리가 흔히 얼마나 이 치료법이 정말 입증된 치료냐라고 했을 때 탑 클래스에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좀 상상을 먼저 하면서 아주 자세히 몰입해 가지고 이 외상과 관련한 기억을 떠올리는 그런 게 있고요. 되게 이제 요게 아주 역발상적이죠. 나는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일부러 나한테 이거를 지금 생각하라고?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정말 듣기만 해도 소스라치고 그냥 피하고만 싶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외상 기억을 외상 이후에 찬찬히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인제 내가 작정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잘 들여다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내가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뭐 10 달이나 뭐 1 년이나 2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고 있을 그런 외상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제 깨달아 가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해 나가는 이런 이완법 같은 것들을 좀 병행하면 더 도움이 되고, 그렇게 상상을 통해서 좀 노출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럼 그다음에 내가 어떤 외상을 겪었던 단서가 될 만한 상황, 뭐 장소, 또 사람, 뭐 물건 등등 이런 것들에 인제 좀 더 노출이 되는 이런 이제 체험이죠, 경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한 칼이었을 뿐이네. 내가 옛날에 강도한테 칼에 찔린 적이 있어도 모양은 똑같지만 뭐 그냥 이거는 단지 하나의 그냥 물건에 불과할 뿐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현재 중심으로 네 지금의 나는 그때와는 나는 다르고 지금의 이 물건은 지금 이 시점에서의 물건일 뿐이다라는 이런 어떤 좀 체험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체험이 체험을 낳고, 그러니까 이제 회피가 회피를 낳으면 네 또 경험과 체험은 또 경험과 체험을 낳으면서 점점 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내공이 올라가게 됩니다. 인제 이런 이제 과정이 치료에서 뭐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회피보다는 체험으로 가는 게 대부분의 치료에서는 큰 줄기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안전을 확보하고 충분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쌓아 나가면서 인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런 위협적인 거를 대했을 때에는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 과정에 대해서 치료자와 잘 상의를 해 나가면서 좀 이렇게 레벨 업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복식호흡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네이버나 뭐 유튜브 또 여기 비욘디에도 많이 뭐 나와 말씀하셨겠지만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인제 좀 지나치게 각성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이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멈추고 내쉬고 호흡 조절, 특히 인제 배를 내밀면서 하면은 횡격막이 자극이 되고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이제 아까 보여 드렸던 눈이 동그래지고 이 근육이 수축이 되고 심박동수가 빨라지고 이런 이제 갑작스럽게 깜짝 놀라는 반응을 교감신경이라는 게 활성화돼서 하는데, 그거를 인제 좀 많이 완화해 주는 역할을 부교감신경이 합니다. 그리고 나도 얼마든지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뭐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뭐 들어 있든 지금의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초조하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가지고 복식호흡하고 있으면 아주 순수하게 신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역방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인제 방법이니까 한번 너무 지나치게 불안하고 힘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용과 변화의 어떤 관점이 중요한데, 이미 일어난 일은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일어나 버린 걸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라이노이트 니부어라는 이제 신학자가 인제 하셨던 이야기인데, 꼭 어떤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 자조 모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 기도문이기도 하고, 뭐 각종 뭐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은 뭐 누가 이렇게 멘토로서 조언할 때에도 비슷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노력해서 좀 바꿔 나가고, 이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되, 그 두 가지를 내가 잘 분별해 나가서 어떤 건 수용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이제 좀 두 가지 방향으로 맞춰 가지고 해 나가면 훨씬 더 이런 이제 현재의 내 상황을 이해하고 내 증상을 스스로 좀 다뤄 나가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TSD에서는 부정적 감정, 특히 인제 뭐 분노 이런 감정들 같은 것들을 흔히 느끼게 되고, 그럴 때 그냥 어디 가 가지고 뭐 소리를 정말 악을 쓰듯이 지르고 싶거나 '물건들 다 때려 부르고 부수고 싶다.'라는 욕구가 인제 많이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뭐 "그게 나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진짜 한 70-80 년대에는 뭐 이런 부수는 방 이런 거라도 있어서 마음껏 시원하게 다 때려 부수면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인제 알려지기도 하고 일부 권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더 다시 인제 외상을 겪기도 하고 그게 습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늘 스트레스 받으면 다 때려 부숴야만 하는 이런 이제 사람이 되게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 조절 능력이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무조건 폭력적 충동적으로 발산하는 게 좋지만은 않고, 늘 내 마음을 돌보면서 천천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며 지금 나는 어디 누구인지 이런 거를 좀 되새기면서 내 상태를 스스로 이렇게 좀 셀프 모니터링 체크해 나가는 게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네, 간단 좀 마무리를 좀 했고요. 또 나머지 인제 질문 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내용들 중심으로 진료 전에 일단 한번 좀 활용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가 요즘에 많이들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무 대기가 길다." 저도 좀 안타깝고 한데, 이제 지금까지 인제 말씀드린 내용을 좀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또 주변 인제 분들에게 인제 해 주실 수 있는 말은 관계에 따라 다르거든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고 이 사람과 내가 얼마나 신뢰 관계가 있고 얼마나 인제 밀접한 사이인지, 또 내가 이 친구의 어떤 아니면 이분 의 이 외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에 따라 좀 사실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뭐 하면 안 되는 말은 뭐 "너만 그런 건 아니야.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라는 말을 처음부터 하는 거는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좀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 제일 좋고, 잘 알지도 못하고 대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도 않은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그러냐."라는 이런
이 당사자의 고통과 괴로움을 무시하는 의도가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식의 멘트는 좀 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왕따 집단 따돌림도 정말 PTSD 나중에 인제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어린 시절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그런 나쁜 이 무리들에 의해서 왕따 당하고 하면 사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좀 잘 생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누가 뭐 뒤에서 험담하고 있는지,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막 카톡 단톡방에서 막 나 비웃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가능합니다. 인제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었던 거고, 지금의 나는 그때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주 인제 미성숙한 상태잖아요, 초6 이면. 근데 나는 이미 인제 많이 성숙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내 주변에는 늘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SSRI, SNRI, 이제 뭐 세부적인 뭐 약 성분 같은 거를 좀 제가 그렇게 좀 추천해 드리는 게 좀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인제 SSRI 뭐 계통의 뭐 약들 뭐 주로 이제 흔히들 먼저 좀 많이들 약물 치료로 이제 사용들을 하시고, 병원에서 이제 담당 주治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뭐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또 잠은 잘 자는지 못 자는지, 식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약 선별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심리 치료, 인지 치료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는 결국에는 단계적으로 내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정말 이렇게 '내가 이런 것도 이제 된다. 저런 것도 된다.'라는 회피에서 체험, 그리고 음 이 과각성되고 막 너무나 깜짝 놀라고 이런 거에서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이고 느긋해지는 이런 쪽으로의 인제 변화가 거의 대부분의 심리치료나 인지치료가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담당 선생님과 상의는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4주 동안 약을 줄이면서 끊었어도 PTSD 재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프로그램 인제 좀 문맥이 잘은 모르겠지만 약을 얼마나 드셨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PTSD로 약을 먹기 시작했다 하면 뭐 이것도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그래도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약 끊고 재발하는 경우도 어느 분에게서든 좀 생길 수 있는 일이어서 재발 좀 초기에 어떻게 하는지가 또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스토킹, 성추행, 미지근한. 이게 요즘에 어떤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PTSD에서의 어떤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트라우마는 아닌데, 누가 봐도 되게 기분 나쁘고 좀 혐오감이 드는 불쾌한 경험을 했을 때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PTSD 증상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데에는 쪼끔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PTSD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충격적 경험, 뭐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이런 게 많다면, 이제 스토킹 아니면은 뭐 은근히 따돌림 뭐 어떤 이런 이 관계적 중심적 또 정신적 고통 측면에서의 이 스트레스는 그런 이제 뭐 깜짝 놀라는 경험보다는 축적되어면서 누적되어 온 사람이나 뭐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식의 증상이 많아서 전통적인 PTSD에 대한 이 치료적 접근이 이렇게 좀 잘 안 맞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유형의 정말 이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겪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증상은 마치 PTSD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 뭐 상담 치료, 인지 치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맞추는 게 좋을지도 일단은 이 처음 진료 인제 받을 때 충분히 이야기하고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전적 측면에서의 어떤 치료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같은 미용실을 10번 갔는데도 땀이, 그냥 미용실에 갈 때에만 땀이 난다라면은 일종의 좀 조건화된 신체 반응 같은 게 좀 많을 것 같고요. 이 제가 인제 또 기전은 잘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미용실 갈 때에만 땀이 나는 거는 긴장 초조 이제 증상과도 좀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뭐 신경과를 가서 교감신경 차단까지 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이런 신경계통에 문제 없는지 일단 확인부터 해 보시고 네 이제 뭐 확인했는데 정말 신경계통에 문제가 없다 하시면은 그때는 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좀 상의해 보시면은 되고요. 뭐 여러 선생님들이 비슷한 경우에서 뭐 다양한 네 뭐 심리 치료나 약물 치료로 인제 많이 낫게 해 드리는 경험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비슷한 상황들이 많아서 그래서 인제 그런 증상은 나아지실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예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고 일단은 생각보다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아서 네 제가 좀 실수 없이 너무 빠르게 말씀드려서 좀 네 이렇게 바로바로 좀 알아듣기 힘드셨던 부분들은 나중에 좀 다시 보기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온화해졌는데 네 미세먼지가 좀 많아서 저도 약간 말씀드리다가 좀 목이 좀 힘들기도 했었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하시고 네 모쪼록 정신적, 신체적으로 네 편안하고 좀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